설 연휴 주말로 한 차례 건너뛴 촛불 집회가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이 촛불을 켜고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AI가 발생할 때마다 큰 피해를 보는 김제시 용지면의 축사를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쓰레기 수거 대란을 막기 위해 3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질이 재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첫째 주 토요일 JT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설 연휴 주말로 한 차례 건너뛴 촛불 집회가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조기 탄핵을 외치는 함성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음악과 시가 흐르는 사이 하얀 종이에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갑니다. 탄핵 가경 구속 100일. 입춘을 맞아 대문에 붙이는 글귀에 탄핵과 구속을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주 만에 촛불이 도심거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얘네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니까 자기네들도 세상이 어떻고 이런 민주주의가 어떻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2번째를 맞은 전북 도민 총궐기대회에서는 송기춘 전북대 교수가 첫 번째 시국 발언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촛불의 힘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는 탄핵 소추를 이끌어냈듯이 이제 더 힘을 더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힘으로 다시 뭉쳐져야 된다. 또 중고등학생 등 시민들이 무대에 올라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외쳤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시간 끌기와 방해 작전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는 조기에 탄핵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촛불 집회에 계속 참여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 내서 더 지금 현실이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또 있는지 그걸 빨리 알아서 빨리 헌재에서 빠른 판단을 내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주를 비롯해 군산과 청업 등 곳곳에서도 촛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오는 8일 익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시국 촛불 강연이 열립니다. 10일 전주에서는 국민 주권 시대의 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시국회의 토론회도 시작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국가 지원을 받아 김제시 용지면의 축사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최대 산란계 밀집 지역인 용지면이 AI가 발생할 때마다 수백억 원의 피해를 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익산시 왕궁면의 축사 매입과 달리 김제용지의 축사 매입은 쉽지 않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익산시 왕궁면의 축사 매입률은 목표치의 79%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수질 개선을 이유로 773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익산시 왕궁면에 이어 김제시 용지면의 축사 매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돼지와 닭이 몰린 용지의 축사를 매입하면 혁신도시 악취 제거와 새만금 수질 개선, 그리고 AI 피해 축소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제시 용지면의 축사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익산 왕궁은 축사 분뇨가 바로 하천으로 흐르는 열악한 시스템이라 만경강의 수질 오염을 부추겼고 정부의 축사 매입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김제 용지 축사는 자체적으로 분뇨 수거와 처리가 가능해 왕궁 축사처럼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아 정부가 축사 매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축사를 매입하지 않고는 반복되는 김제 용지의 AI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액비 형태로, 퇴비 형태로 논밭의 주변에 뿌려지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강을 또 만경강과 새망 수질을 오염을 일으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을 설득을 해서 용지에 대한 축사 매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제 용지는 2008년과 2014년 그리고 지난해 AI가 발생해 보상금으로만 5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김제 용지의 축사 매입을 서두르지 않으면 AI 피해 보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 쓰레기 처리 시설 주민에 대한 현금 지원 금지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수거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주시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어 쓰레기 수거 차질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큽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주민들은 해마다 6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나눠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가 조례를 바꿔 올해부터 불가능하고 지원금을 공동 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매립장과 리사이클링 센터 두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사업을 하라는 건데 공동사업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다 농민들이고 뭐 사업을 해봤어야죠. 주민들은 쓰레기 반입 검사를 강화했고 한 달 넘게 쓰레기 반입과 수거가 제때 안 돼 시민 불편이 컸습니다. 전주시가 주민과 시의회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꾸려 해결책을 찾기로 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일단 시의회가 부정적입니다. 반입 검사를 하는 주민감시원의 수와 권한 축소 등 쓰레기 반입과 수거 차질이 되풀이될 여건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차, 정차, 정지 이런 기능을 시에서 할 것을 지금 감시원한테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개선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설 명절이 끝나면서 다시 반입 검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와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간은 어떤 굉장히 서로 다른 의견들이 좀 돌출이 되어서 최소한도로 의견을 좀 좁히려고. 필요성은 서로 공감하지만 협의체 구성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쓰레기 수거 차질이 재발할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고창 독림저수지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독림저수지에서 발견된 가창오리 등 32마리의 야생조류 폐사체들을 검사한 결과 H5 항원 양성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고병원성 AI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반경 10km 안에 있는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모두 6명인 국민의당 최고위원 가운데 전북 의원이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북의 국민의당 소속 의원 7명은 지난달 전당대회 때 출사표를 던지지 않아 4명인 선출직 최고위원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2명인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북 출신 의원이 포함되기를 기대했지만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지방 분권을 고려해 대구와 대전 인사를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당 전북 의원 7명은 모두 6명인 최고위원에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아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 공주시 등 전북과 충남 6개 시군 모임인 금강권 관광협의회가 올해 공공연구시설의 올해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시군은 올해 중국과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 관광 홍보전 박람회에 참가해 함께 홍보전을 펼치기로 했고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축제 기간에 다른 지역 홍보관을 운영하고 6개 시군을 잇는 관광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연구시설의 첨단 장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장비 이용료가 지원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고가의 첨단 장비를 이용할 경우 장비 이용료의 70%까지 지원해서 국가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도 돕기로 했습니다. 도내에는 14개 대학과 연구기관에 모두 600여 대의 장비가 등록돼 있습니다. 전주시가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의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인원은 만 40세 미만의 110명으로 검사 항목은 고지혈증과 심전도, 자궁경부암 등 19가지입니다. 전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은 1,830명입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수매를 통해 얻는 예상소득의 일부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아 매달 20만 원부터 140만 원까지 농협을 통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북현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전북이 국내에서 징계를 받은 만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박탈은 이중 징계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자 전북의 이철근 단장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기업인 현대자동차는 조만간 후임 단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순창군 인계면 한 도로에서 39살 김모 씨가 몰던 1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인근 10여 개 농가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입춘인 오늘 전북은 남원과 임실 11.9도를 비롯해 전주는 9.9도까지 올랐습니다. 밤부터는 비가 시작돼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안팎입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부터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3도에서 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눈이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